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표 교수입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까지 동남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나라의 그 정치적인 특징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브루나이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까지 10개 나라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배경이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드리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이제 10개 나라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저는 이 10개 나라를 또 한번 묶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이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지금 현재 그 국경선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국경선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또는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경선이 아니고요. 이건 철저하게 길게는 400년, 짧게는 한 100여 년 그들이 겪었던 식민 역사의 유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가공적인, 인위적인 결과물입니다. 여기는 식민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태국조차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이 그 동남아시아의 그 전반적인 지도를 좀 보시는데요. 맨 오른쪽이죠. 이 동쪽에 있는 나라, 뭐 이상하게 보이시죠? 이게 파푸아뉴기니 섬인데요. 가운데 또 끊겼습니다. 이게 나라의 국경선 차이입니다. 자, 이런 것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프리카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지도에는요, 어떤 자연 지형 지물에 의한 국경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가로 세로로다가 일직선으로 그어진 국경선이 너무나 많죠. 이것은 그대로 그 시대를 지배했었던 서구 식민 세력들이 나눠 먹기 한 땅의 결과가 지금의 국경선으로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대로 동남아에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맨 동쪽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파푸아뉴기니 섬의 가운데가 뚝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편은 파푸아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맨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은 파푸아뉴기니, 즉 PNG라고 불리는 파푸아뉴기니 국가입니다. 즉, 큰 파푸아뉴기니 섬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국경선은 아프리카를 닮았듯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서로 협정을 맺어서 서로 나눠 가진 결과물이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 맨 동쪽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와의 국경선의 모습입니다. 일단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쪽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말씀드린 이 파푸아섬부터 시작해서 맨 서쪽으로는 수마트라 섬까지 정말 동서로 5,000km에 걸쳐진 어마어마한 섬나라이고요. 남북으로는 2,000에서 3,000km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13,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입니다. 자, 이런 인도네시아는요, 과거에는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이라든지, 뭐 브루나이 왕국이라든지, 또는 자바섬의 마따랑 왕국이라든지, 마자파이 왕국이라든지, 섬마다 고유의 그러한 왕국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가로서 이 어마어마한 13,000개의 섬이 하나의 나라가 됐을까요? 이것은 인도네시아 거기 살고 있는 각 섬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요. 바로 네덜란드라는 식민 세력이 17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영역을 확대했었던 그 바운더리, 경계선, 그것이 그대로 1945년 또 1949년 이후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에요. 즉, 네덜란드가 17세기서부터 점차 그 영토를, 식민지를 확대해 가면서 차지했었던 섬들이 지금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금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지도는 참 신기하죠. 말레이 반도 쪽에도 말레이시아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보르네오라고 불렸던 이 섬의 북쪽 3분의 1이 또한 사라왁 사바주라고 하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연방에 들어가 있어요. 동서로 갈라진 이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이것 또한 식민 유산입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즉 말레이 반도 쪽에 있는 땅,
그것은 1957년도에 영국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켜주면서 말라야 연방으로 먼저 독립을 시키고요. 1963년도에 싱가포르까지, 지금은 싱가포르이 떨어져 나와서 독립국가가 됐지만 싱가포르 플러스 바로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왑과 사바를 합쳐서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합쳐주고 영국이 손 털고 나간 결과물이 바로 지금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라가 또한 말레이시아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관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식민 역사를 보게 되면 17세기에 네덜란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동남아로 진출을 해서 이미 16세기 때 진출하기 시작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이 해양 지역의 섬들을 슬슬 차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러한 네덜란드도 결국 유럽 정치의 맥락 속에서 큰 피해를 받는 것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었거든요.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서 황폐화된 네덜란드 모국이 1824년도,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영국의 승리를 끝나고 나서 유럽의 세력이 이제 영국에 의해서 주도되던 그런 시기로 들어간 게 19세기인데요. 19세기 때 그 피폐화된 네덜란드의 재정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영국에 읍소를 하면서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던 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이쪽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좀 유지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빌다시피 했고요. 이것을 영국은 들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대신 네덜란드가 18세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말레이 반도의 유수의 그 요새들, 바닷길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점들의 요지에 대한 지배권은 다 영국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1824년도 런던 조약이라고 하는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약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권을 영국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라든지 보르네오 쪽이라든지 하는 그 바닷길을 통한 중요한 지역들은 다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이 접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해양부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지배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지역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게 현대에 와서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역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별개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또한 스페인이 이미 16세기에 들어와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필리핀을 중부 필리핀, 민다나오, 그 다음에 북쪽에 루선 섬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요. 이 필리핀은요, 사실 그 이후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별로 관심을 얻질 못했어요. 필리핀 땅은 생각한 것보다 자원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은요, 우리도 요즘 잘 알고 있지만 이 태풍이 무지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범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근하기도 힘들었던 어떤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필리핀 지배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동남아에 등장을 한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과 싸우면서까지 지금 필리핀 땅을 차지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스페인이 그야말로 근 350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쭉 이어갈 수 있었던 땅이 됐고 1946년 미국에게 1898년도에 넘겨주고 나서 1946년도에는 미국령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자, 대륙부로 넘어오겠습니다. 대륙부를 보게 되면은 대륙부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들어보셨죠? 인도 차이나라는 말은 프랑스가 18세기 때부터 영국은 인도와 옆에 버마 지역까지 이제 쭉 차지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라든지 그 해협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좀 늦게 들어온 프랑스로서는 발을 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인도 차이나 지역.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베트남, 또 안에 있는 캄보디아, 내륙 국가인 라오스입니다. 여기를 프랑스는 19세기 때 본격적으로 통킹 지역, 안남 지역, 코친 차이나 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세 군데로 지배를 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가 베트남으로부터 1954년도에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나서 완전히
항복하면서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바로 캄보디아, 그다음에 라오스가 1953, 54, 또 베트남까지 독립을 인정을 하고 나가게 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3개국은요, 프랑스가 지배했었던 지역이 그대로 세 지역으로 다시 쪼개지면서 독립을 한 것이고요. 특히나 내륙 국가인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원래 없었던, 그곳에는 어떤 통일된 왕국이라든지 이런 흔적이 없었던 그런 내륙 지역이었어요. 조그만 세 개의 소국이 있었던 그런 땅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결국 프랑스의 작업에 의해서 라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하나의 국가가 성립이 되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프랑스 식민 지배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라오스에 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미얀마죠? 버마조차도 버마의 마지막 왕조는 꼼바옹 왕조라고 해서요. 만달레이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왕국이었는데, 이 꼼바옹 왕국도 결국 인도까지 점령하고서 버마 땅을 노리고 소위 버마를 통해서 중국 내륙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고자 했었던 영국의 식민 지배 전략에 의해서 꼼바옹 왕조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때 제3차에 걸친 대버마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국은 지금의 미얀마를 완전히 식민화시키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1947년도에 아웅산 장군과의 협약에 의해서 버마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손을 떨고 나가는 것이 지금의 이제 미얀마가 됐었던 배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은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이고요. 이것은 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긍지입니다. 정말 동남아 전체가 예외 없이 섬 하나까지도 다 서양 세력에 의해서 식민화됐을 적에 태국은 독립을 지켰거든요. 태국의 독립을 지켜냈었던 19세기 때의 그 왕조, 그건 지금의 왕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짜크리 왕조거든요. 1782년도에 시작된, 방콕에서 시작된 바로 짜크리 왕조인데요. 이 짜크리 왕조가 19세기 중반에 라마 4세와 라마 5세 때, 특히 쫄라롱권 대왕 시절에 1850년부터 1910년도까지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 굉장히 균형 있는 외교, 일종의 대나무 외교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데요. 이렇게 좀 개혁을 하게 되고, 국내 개혁을. 그래서 영국과 버마까지 들어온, 말레이 반도까지 들어온 영국과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를 차지하고 들어온 프랑스 사이에 끼인 태국에서 이 짜크리 왕조의 라마 4세와 5세 시절에 이런 개혁과 여러 균형 있는 외교 정책에 의해서 독립을 지켜냈던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태국이 원건 원치 않던 간에 옆까지 들어온 영국과 그 다음에 기세등등한 프랑스가 결국에는 더 들어오다 보면은 태국 땅에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일종의 묵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국 땅은 그대로 놔둬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태국까지 식민화하려고 서로 노렸다면은 영국과 프랑스는 분명히 한바탕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던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데서 태국의 상태를 그대로 독립된 상태로 놔두었다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어떻게 보면 참 냉엄한 현실이 여기에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지금 태국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코끼리 옆 얼굴을 닮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태국 지도는요, 이거보다 땅이 더 넓었습니다. 특히나 말레이 반도의 남쪽까지도 태국 땅이었고, 지금의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근처, 여기까지 특히 캄보디아 지역은 태국의 영향권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캄보디아와 라오스 지역에 대한 것은 인도 차이나로 들어온 프랑스에 의해서 야금야금 먹어갔고요. 이것을 꼬리 자르기 하듯이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레이 반도 아래쪽도 결국 영국이 점차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국경선 근처까지 영국이 그 지역을 거의 받아냈던 것이죠. 즉 태국은 과거에는 이보다 넓었던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한테 필요한 부분을 내주면서 자신들의 본토인 가운데 방콕 중심의 지금 태국의 땅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19세기 때 작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동남아시아의 10개 나라는요, 어느 나라든지 예외 없이 서구 식민 역사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현재 국경선 하나하나는 20세기 중반까지 서구 식민 종주국들이 차지하거나 영향을 미쳤었던 그러한 식민지 또한 고호령 이런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땅들을 엮으면서 지금의 동남아시아 나라 10개로 각각 독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남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지라든지 또는 그들의 협상의 결과로서 국경선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서구 식민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땅들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10개의 나라로 각각 독립을 하게 됐다. 이것이 동남아가 갖고 있는 현대사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현대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남아 10개 나라의 각각의 운명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